네, 갈수록 취업에 있어서 면접의 중요성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인사 담당자와 함께하는 면접 클리닉 시간에는요. 오늘도 면접에서 합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법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품격 있는 남자, 현직 대기업 인사팀의 김정기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잠 매거진과 함께 면접의 비법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감칠맛 나는 입담의 소유자시죠. 현직 인사팀의 김정환 상무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 회사 출장 등으로 인해서 2주 동안 공백을 제가 좀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그 공백 아쉬움 없게 알찬 정보를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출장 다녀오시고 저희들 선물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방송을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네, 자주 다녀오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전 현대전자와 쌍용 정보통신에서 근무하시도 현재 S사 CEO로 계시는 노경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면접에 대한 많은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긍정 에너지를 전해주는 분이시죠. 성공미학연구소 이지수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성공을 드린 여자 이지수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성공 취업 팍팍. 예. 네. 아니, 얼마 전에 그 예전 자료를 좀 모니터하면서 돌려봤는데 네. 다이어트에 정말 성공하셨더라고요. 예. 정말요? 고맙습니다. 방송의 힘은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저한테 살아가는 힘이 큰 게 있잖아요. 입금의 힘. 네, 뭐 까짓 거 뺍니다. 네, 연말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잠 매거지를 위해서 다이어트 성공 팍팍. 좋습니다. 네. 전해주시는 정보만큼은 다이어트 해주시지 말길 바라며 예. 자, 네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면접 클리닉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이번 하반기 공개체육 면접 질문 베스트 3입니다. 네,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중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질문 그렇죠. 세 가지 정도를 뽑아봤고요. 예. 세 번째 3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LG생활건강 해외 업무직 면접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현재 네. 관심이 있는 해외 관련 뉴스는? 이란 질문이 나왔었다고 하네요. 현재 관심 있는 해외 예. 관련 뉴스는 실제로 해외 관련 뉴스를 알고 있는 게 업무와 직결이 된다고 보시나요, 상무님? 네, 업무와 직결이 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그 지원자가 어떤 일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원하는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알고 싶어하는 게 면접관의 의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 지원자였는데 제가 이제 비슷한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원자가 대답하기를 CES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CES가 뭔가 하면 이제 해마다 1월경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그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쇼입니다. 이제 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이 준말인데요. 이제 저희 회사도 거기에 그 제품을 출전하고 저희 경쟁사뿐 아니고 저희가 이제 커스텀으로 생각하는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거죠. 네. 그걸 보면 그 올해의 IT 트렌드에 대해서 전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업에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데 많은 정보를 얻곤 합니다. 그래서 그 지원자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그리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의 연계성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어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면접관으로부터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 그런 네. 사례가 기억납니다. 맞아요. 역시 해외 업무직을 지원하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해외 관련 뉴스에도 좀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우리 김정환 상무님은 해외 업무직에서 가장 필요한 자격 조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먼저 해외 업무라고 하면 기업마다 정의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해외 마케팅, 그다음에 해외 영업, 또 해외 수출입 업무, 그리고 해외 현지 법인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이제 지원 업무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업무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 요건을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네. 먼저 이제 뭐뭐 해도 외국어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 네. 세 번째로는 전문성을 들 수 있는데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영어는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 어떤 특정 지역, 뭐 중국이든 아니면 뭐 남미든 그런 특정 지역에 대한 채용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외국어 능력을 겸비하고 있으면 또 좋은 점수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면 이제 단순히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뛰어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대한 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치 모든 사항들을 본인이 잘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
그리고 그런 대응력들을 이제 면접을 통해서 테스트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길러하면 뭐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해외 업무직을 지원하신다면은 면접 시에 이런 부분들을 잘 어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내가 원하는 기업이 어디냐에 따라서 각각 원하는 인재상도 다르고 그걸 또 분석을 해야 되겠죠, 대표님? 네, 앞서 우리 김정한 상무님께서 그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울러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원할 회사가 정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서 좀 뽑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어떤 충분히 교육시킬 시간과 또 예산도 있고 그리고 해외 업무에 관련되는 인프라 시스템도 잘 구축이 돼 있고 그리고 한번 뽑으면 근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장기간 근무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뽑아서 좀 교육을 시킨다든가 좀 예산도 없고 그리고 시스템의 인프라도 구축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좀 뽑아서 잘 활용하다 보면은 숙련이 되면 좀 회사를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제적인 감각이나 창의성, 등 가능성을 보고 많이 뽑게 되고 대기업은. 예, 네. 대기업은 또 전문성을 보고 많이 뽑게 네. 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훈련할 시간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당장 활용 가능할 그 경험이 있는 친구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또 스펙보다는 좀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성실성을 보고 뽑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성실성뿐만 아니고 정말로 대기업처럼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해외 업무를 하다 보면은 좀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실패를 도전할 수 있는 헝그리 정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대기업은 조직적으로 일하지만은 중소기업은 한 사람이 한 가지 업무가 아니고 멀티타스킹 업무를 하는 그런 어떤 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네, 중소기업과 대기업 선호하는 인재상이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LG생활건강의 해외 업무직의 면접에 등장했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상당히 친숙하죠. 네, 그런 기업인데 어떤 인재들을 선호하게 또 이런 질문들을 던진 걸까요? 네, 기업은 기업마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있고 네. 그 인재상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선발 기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LG생활 같은 경우에는 직무별 맞춤형 정규직 채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장에 특화된 그런 전문 인력을 뽑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이 선호하는 인재는 LG생활건강의 인재상에 부합하면서 직무의 적합성을 가지고 있는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합격하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은 LG생활건강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 그걸 네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행력이 있는 사람. 실행력. 두 번째가 남다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 번째가 명예와 도덕심을 갖춘 사람. 마지막으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입니다. 네. 예. 내가 이러이러한 인재라는 것을 면접 시에 잘 어필을 해야 됩니다. 현명하게. 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하느냐가 참 중요한데 네. 괜히 말 많이 했다가 점수 깎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요. 예, 좀 콕 집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지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말을 오늘 제가 또 스피치 전문가가 되는 겁니까? 네. 대본 질문은 면접시 주의 사항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고 있어서 당황을 하는데 제가 2주 만에 나온 김상무님이 너무 언변이 좋아지셔가지고 저도 2주 쉬고 올랍니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막 머릿속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이러니까요 당황인데요. 사실 저도 오늘 그 세 번째 오늘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도덕적인 부분을 좀 면접 시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상당히 큰 이제 면접 시에 이제 데미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은 뭐 인사관들은 딱 보시면 한눈에 봐도 저게 귀신처럼 콕 집어낸다 그래요. 거짓인지를. 실제로 이제 그 노동부와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하나 만든 모델이 있는데 직무 역량 평가를 이제 하기 위한 거기에 이제 경영관리직군에 해당되는 질문을 제가 하나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면서 당신이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던 실제 사례를 이제 대십시오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당황하기도 하고 어쩌면 미리 거의 다 나온 질문이라서 답안이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인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하십시오. 질문을 해놓고는 계속 답변을 기다릴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이제 질문이 온다는 거죠. 그때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자, 두 번째 너의 역할이 뭐였느냐를 물어보고요. 세 번째
이제 구성원들의 조합을 위해서 당신이 한 노력이 뭐냐 또 물어봅니다. 네 번째로 얻은 결과가 뭐죠? 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이제 면접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거 압박 면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미 이제 자소서에 있는 내용이나 어떤 이제 스펙에 대한 서류 내용을 보완하고자 묻는 질문일 뿐이거든요. 확인하기 위해서.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압박 면접이 아니라 진실 검증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실 때 정말 진실되게 진실성 있게 말씀하기 좋고요. 사실은 이제 면접을 본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남편이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올 때 상견례 하는 거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단지 이제 기업에 면접을 오는 입장인데 면접이라는 상황에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얼마나 더 특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긴장이 되다시피 들어왔을 때 인사하는 방법, 두 번째 앉아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뭐 다리를 쭉 벌리고 있지는 않는지, 서서 이제 발표할 때 네. 이런 가지 손짓, 발짓, 말짓까지 정말 뭐 염두해야 되고 면접시 다 주의해야 될 상황이었죠. 네네. 그래서 말에서 중요한 것은 김태진 씨가 물은 거 거짓말은 정말 삼가해야 됩니다. 네.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요. 네. 거짓말을 결국에 이제 연극은 막을 내리기 마련이니까 좋습니다. 자, 면접 시의 주의 사항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2위 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였죠? 이번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나왔던 질문입니다. 원하는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배정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또 면접에서 많이 나왔었다고 하네요. 이런 질문은 진짜 예.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이런 질문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러게요. 네, 직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을 했는가, 네, 지원자가. 그러니까 직무를 대하는 지원자의 태도, 마음 자세, 열정.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취업에 관한 목표가 명확한 사람인가, 네. 이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포지션과 지원자가 원하는 직무가 서로 그 매치가 되지는 않는데 사람이 참 뽑고 싶어요. 욕심이 나요. 근데 그럴 경우에 떠보는 건가요? 아니 이 친구가 과연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을까? 채용 가능성이나 아니면 조기 퇴직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무 마음에 드니까. 네, 마음에 드는 경우에 그렇게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예. 있겠네요. 노경환 대표님도 이제 면접관이 되신 적이 많으실 텐데 혹시 이런 질문 던져본 적 있으세요? 예, 당연히 이런 질문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우리 김정환 우리 김정희 부장께서, 부장님. 예, 김정희 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네. 저는 두 가지 의도로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정말 이 사람이 괜찮은데 거기에 이제 정원이 부족해가지고 다른 부서라도 전환해서라도 뽑고 싶은 그런 어떤 이 질문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직무에 제대로 준비했느냐 또는 테스트하기 위한 함정 질문입니다. 예. 이 함정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미끼에 딱 걸려들면은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그 직무면은 제가 그 직무라도 뽑아만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죠. 오히려. 예. 그렇군요. 예. 김정은 상무님께서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는지 한번 몸소 시범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본인이 가장 좋아하시는 모범 답안이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이런 네. 질문 가끔 하곤 합니다. 한데 제가 답변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정말 놓치기엔 아까운데 아까 우리 김정한이래 제가 김정기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분 형제 같으세요. 네. 네, 이름 비슷하셔서. 이제 너무 아쉬운 거죠. 놓치기가. 근데 그 뽑으려고 하는 그 자리는 이미 다른 후보자가 결정이 되었다거나 해서 그 제가 말씀드리는 전제는 굉장히 그 지원자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 아쉬움은 있지만 회사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면접을 통해 보여진 저희 미래 가치가 면접관님 같은 경우에 수많은 후보자들을 그 면접하셨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그 다른 지원자보다 저는 그 다른 직무에 더 어울린다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그 면접관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설레임을 가지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회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정말 모범 답안 같네요. 뽑을 수가 없겠는데요, 그쵸. 진짜. 면접관도 네. 굉장히 존중해주면서 본인의 의사도 예. 잘 이렇게 피력을 하게 됐네요. 제가 네. 사례인데 지금 불합격 사례 불합격사래. 짧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회사 지원은 어떤 교육공학 전공을 했는데 그 품질 관리직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보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 면접은 끝나는데 혹시 지원자께서 원래 하고 싶은 업무가 뭐였냐고. 그랬더니만은 원래는 제가 가르치는 업무를 하고 싶었다고. 그러면은 품질 관리 외에 어떤 교육 부서에 배치돼도 하겠냐 그러니까 예,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왜요? 품질 관리에 준비한 걸 좀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왜냐면은 교육 쪽에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합격하기 위해서 그냥 품질 관리 분야에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면 눈치도 정말 빨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좋습니다. 어쨌든 자신이 원하는 직무에 배정받기 위해서 또 면접관의 어떤 기분도 나쁘지 않게 하면서도 본인의 의사를 잘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최근에 그 핫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미생. 미생. 종영했던 아쉬움이 많다고 막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주인공 장그래하고 한승률 씨가 전투화를 팔겠다 사무실 현장에서 그 이제 PT 면접을 직접 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거의 뭐 직장인들 사이에서 블로그나 뭐 SNS 상에서 정말로 대단한 PT 면접이었다라고 해서 취준생들이 많이 본다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 막 전투화를 들고서 이것이 어떻다라는 막 그 결론과 근거를 막 대는데요. 참신했죠. 네네, 참 아이디어 좋았고요. 실제로 김정한 상무님 저렇게 아까 답변하신 걸 내용을 제가 이제 집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프랩 방식이라 그래가지고 PREP입니다. 이제 포인트 맨 처음에 내가 핵심을 정말 결론은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나는 이런 부서로 가고 싶어요라는 이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두 번째 내가 꼭 직무 배정을 받아야 되는 이제 얘가 실제로 필요하니까 리전 이그젬플 해가지고 두 가지 배경과 사례들을 직접 내가 얘기하고 마무리 정말로 내가 다시 가고 싶어요. 그래서 PREP 다시 포인트로 전환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뭐 자소 쓸 때도 말씀드렸고 제가 칼럼 쓴다고 쓸 때도 이런 방식을 많이 취한다 해서 결근방결. 그래서 결론 근거 방법 얘기하고 다시 결론으로 와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한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이 회사에 이 직무에 관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꼭 뽑아달라. 이런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PREP 방식이 참 좋다고 볼 수 있죠. 그 방식이 흐름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또 임팩트 있게 강렬하게 전달이 되겠군요. 사실은 이제 뭐 내가 이런 직군을 내가 지원했지만 사실 이런 업무까지도 배정받고 싶어요 얘기한다는 것은 부드럽게 말하는 것은 통하지는 않죠, 사실. 그렇죠. 정말 나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것만이야말로 인사 담당자에게 정말 논리 정연하고 설득력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여부가 훨씬 이제 결론 짓기 쉬우니까요. 강하게 말씀하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하라까지 말씀드렸고요. 또 3개의 질문 중에서 1위 질문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후지제록스의 영업직 그리고 한샘 IK의 상품 기획직 면접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질문인데요. 1분 자기소개입니다. 이게 또 빠지면 서운하죠? 1분이란 이야기만 들어도 막 떨리는 분들 많은데 1분 자기소개 많이 직접 질문해 보세요. 어떠세요, 대표님? 당연히 뭐 대기업뿐만 아니고 모든 기업에서는 1분 자기소개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원자께서는 1분이 아니고 지금 앞 사례에서 1분 한 데도 있지만은 저희 회사는 1분 30초,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1분 하는지 2분 하는지 1분 30초 하는지 확인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은 걸어 들어오는 모습과 지금 준비된 자기소개 하는 순간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거의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죠. 김정희 부장님께서도 이런 질문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해봤죠. 어떤 의도로 하세요? 이 질문? 1분 자기소개는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준비하는 질문 항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의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면접의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준비된 내용에 대해서 그렇죠. 자기가 준비된 내용을 충분히. 하지만 이제 면접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1분 동안에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시간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이 면접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자기소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정은 상무님은 실제 1분 자기소개 잘했던 지원자 소개를 한번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네네. 이제 3가지 포인트로 소개한 후보자가 기억이 납니다. 그 첫째는 그 국내 최신 뉴스나 이슈를 먼저 밝히고, 그 두 번째는 지원 회사에서 그 뉴스가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이제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원자의 어떤 역량과 그 강점이 꼭 필요하다는 식으로 어필하는 건데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결정된 직후였어요. 네. 직후였는데 저희 이제 영업직 지원자가 그 일본 자기소개를 하시오라고 하니까 그 평창 올림픽 선정에 있어서 이제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하면서 일본 소개를 했습니다. 뭔가 하면 그 어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자기의 관점을 피력하는 겁니다. 어떤 인프라 구축인가 하면 이제 올림픽이 개최되면 어떤 호텔이나 숙박업소뿐 아니고 그다음에 여러 컨벤션 센터 그리고 철도까지 이렇게 그 놓는다는 이런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저희 회사의 제품을 이제 그 산입한다면 엄청난 비즈니스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비즈니스 창출에 위해서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거기에 전문 지식을 나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서 저를 꼭 뽑아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상이 깊었고 이제 면접관들의 흥미를 끌었던 그런 이제 성공 사례가 기억납니다. 그래요. 그분 합격하셔서 잘 다니고 계시죠? 네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와, 네. 멋지게 잘 준비를 했군요. 그러니까요. 그분.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지수 대표님께서 끝으로 1분 자기소개 잘 할 수 있는 비법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1분 내로. 네. 두 가지죠. 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첫 번째 이제 내가 자기소개를 할 때 맨 먼저 인상을 강하게 줄 수 있는 첫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제 사실 뭐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을 해서 스토리텔링 능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시선 처리, 면접관을 바라보고 이제 그 태도, 당당한 태도와 이제 당당한 목소리, 자신감 있는 그런 태도가 이제 중요하겠죠. 네. 1분. 네. 예, 네. 좋습니다. 포인트만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 달달달달달달달 막 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핵심 키워드. 그러니까요. 잊지 마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yes or no 토크를 통해서 한번 네.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면접 시 문장을 외우지 마라. 맞으면 yes, 네.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no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접 시 문장을 외우지 외우지 마라. 마라. 예. 바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셋. 다 예, 예스시죠. 역시. 맞습니다. 예. 예. 김정희 부장님, 외우면 안 되는 거죠, 문장은? 네, 그렇죠. 이 면접이라는 게 암기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면접이라는 것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을 통해서 서로 교감을 하는 건데 이 국어책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워서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을 면접관의 마음을 훔치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외우는 것보다 본인의 고유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진정성을 담아서 말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지수 대표님도 역시 yes 들으셨어요. 네, 예. 제가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예. 통문장을 외워서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되게 순간 당황하시거든요. 네. 이게 질문이 달라져 버리니까 자기하고 생각 맞아요. 다른데 저같이 이제 단어만 몇 개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손짓, 발짓, 콩글리시라 그러죠. 뭐 해서 단어가 이제 어필이 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알고서 맞아요. 이걸 원하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면접관도 핵심 키워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내용이 뭔지 그 단어만 몇 개만 얘기 드려도 우리가 달변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뭐 전부 김태진 씨나 우리 박서진 MC 같으면 전부 합격이죠. 근데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장 말고 단어, 핵심 키워드 정말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 그 내용만 반드시 숙지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해보니까 저희도 이제 오프닝이나 이런 긴 대사를 외울 네. 때 외우지 않고 포인트 키워드만 몇 개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네. 같은 이치군요. 맞습니다. 예. 노경아 대표님도 예스 드셨죠? 예. 문장을 외우지 마라. 예, 외우지 마라. 근데 예. 외우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얘기하는 걸 한번 이렇게 다 글로 다 적고 한번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키워드 일단은 뭐 외우지 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전혀 이렇게 1분짜리를 글로 적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하지는 않더라도 네네. 외우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시선 처리가 안 됩니다. 맞아요. 예. 암기해서 하면 친구가 그냥 글을 읽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도 글로 적고 소화해서 키워드 중심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1분 자기소개 비법입니다. 네. 김정은 하늘 보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키워드 자꾸 얘기만 나와서 예. 지금 중복되는 얘기만 나와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키워드가 나왔다 할지라도 내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머리 글자만 따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성한, 뭐 스카이 이렇게 대학 이름을 외울 때도 순서대로 앞머리자를 따서 외운 상태에서 말씀을 하시면 논리정연하게 기승전결 이렇게 전달이 가능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김정은 산모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문장을 외우지 마라. 네, 이제 녹음 테이프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 사람과 좀 더 진솔하게 대화하고 싶은데 똑같이 이제 예측되는 답변을 하면은 서로 흥미가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기본적인 또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면접 시에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하반기 공개채용 시 면접 시에 나왔던 질문들 몇 가지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현재 관심 있는 해외 관련 뉴스는 이란 질문이 있었고요. 네. 원하는 직무가 아닌 다른 직무에 배정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1분 자기소개 이런 질문들이 주로 또 많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 방송만 잘 보셨더라도 네. 이 질문이 앞으로 나온다면 잘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소중한 정보 전해주신 네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